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물리학도들이나 공학도들에게 약간은 어렵게 느껴지는 질량이 계속 변하는 계에 있어서 뉴턴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량이 변하긴 변하되 이번 시간에는 그 질량을 이산적으로 변하게끔 해가지고 물리적인 거동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좋은 예로 이쪽에 로켓가 있습니다. 이 로켓은 기계적인 로켓 부분하고 또 로켓 질량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 두 부분으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이산적으로 질량이 변하는 문제를 취급하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속에 있는 연료 있죠. 그 연료를 덩어리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덩어리에는 1번 라벨을 붙이고 두 번째 덩어리에는 2번 라벨을 붙이고 물론 세 번째는 3번을 붙이고 그래 가지고 이 연료 덩어리가 N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즉 말해서 연료 한 덩어리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해놓고 또 연료 덩어리 총 개수는 N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로켓 기계 부분 질량 있죠. 즉 이 로켓 기계 쪽으로 된 이 부분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료 한 덩어리 이것을 입자라고 부를 거예요. 연료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연료 하나의 질량 스몰 m 곱하기 연료 전체 개수 이렇게 해서 연료 전체의 질량을 라지 Q로 넣겠습니다. 입자 개 문제를 다룰 적에 뉴턴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F의 E는 dt분의 d 라지 p 벡터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요. 이때 라지 p 벡터 같은 경우는 그 개 전체의 운동량이 되어졌죠. 그러면은 입자 개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개, 즉 시스템을 어디까지 정해 줄 것인가, 그것이거든요. 저는 로켓을 감싸고 있는 이쪽 파란 점선 부분을 시스템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가 움직이면은 당연히 시스템도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1번 입자가 방출이 되어졌다. 방출이 되기 직전까지는 시스템 안에 있다가 방출이 완전히 다 되어져 버렸다. 그러면 시스템을 벗어나겠죠. 그래가지고 1번 입자가 시스템을 벗어난 직후에 드디어 2번 입자가 또 방출이 되어지고 2번 입자가 시스템을 벗어나면은 3번 입자가 방출이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입자 하나하나가 방출될 때마다 이 로켓가 점점 가속이 되어져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가겠지요. 이런 때 이 로켓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정해 주겠는데 당연히 관성 좌표계죠. 이 관성 좌표계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로켓이 진행하는 그 축을 X축으로 잡고 수직축을 Y축으로 잡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할 것이냐면은 로켓가 진행해 나가는 공간이 우주 공간이 되어져 가지고 이 시스템 밖에서는 로켓에 어떠한 외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걸 가정을 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입자가 방출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 전체 시스템의 질량은 첫 번째 입자만큼 빼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자가 방출이 되어지면은 이 시스템의 전체 질량은 맨 처음의 전체 질량에서 두 개의 입자의 질량을 또 빼줘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NK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K개 연료 덩어리가 방출된 후 남는 연료와 기계의 질량을 라지 NK라고 정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라지 NK는
이 로켓 기계 부분의 질량 라지 m에다가 원래는 총 n개였으니까 연료의 질량은 nm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k개가 빠져나갔다면은 nm에서 마이너스 km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k개가 빠져나간 이 시스템의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라지 nk는 기계 부분의 질량 플러스 n-k의 m 이렇게 되어짐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 즉 k개가 빠져나간 후에 이 시스템의 질량을 우리가 라지 nk 그렇게 놨잖아요. 거기서 또 한 개의 연료를 빼버렸어. 그러면 총 몇 개가 빠져나갔어? k 플러스 1개가 빠져나가게 됐잖아요. 고로 k 플러스 1개의 연료가 빠져나간 직후에 이 시스템의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라지 m의 k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vk 벡터를 nk의 5에 대한 속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nk의 5에 대한 속도라는 것은 k개의 연료 덩어리가 빠져나간 이후에 남아있는 그것의 원점 5에 대한 속도를 라지 vk 벡터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ur이라는 벡터는 로켓에 대한 연료의 속도로 정의를 할 거예요. 즉 말해서 여기에서 연료가 촥 분사돼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빠져나간 속도를 어디에서 본 것이냐면은 로켓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본 거예요. 고로 ur은 로켓에 대한 연료의 속도 또는 연료의 상대 속도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ur 벡터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로켓에 있는 사람이 연료가 빠져나간 것을 볼 적에는 연료가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좌측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ur 벡터를 어떻게 가정을 해 줄 것이냐면은 마이너스 ur의 x방향 이렇게 가정을 해 줄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ur이라는 벡터를 마이너스 ur의 x방향 이런 식으로 해석적으로 표현을 해줬죠. 벡터의 해석적인 표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이번에는 uk 벡터라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uk 벡터라는 것은 k번째 입자의 원점 5에 대한 속도를 uk 벡터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ur 벡터라는 것은 로켓에서 본 분출된 입자의 속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게 슝 해서 이렇게 입자가 분출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분출된 이 속도를 로켓에서 볼 적에는 u의 r 벡터였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u의 k 벡터를 제가 적어 놓았잖아요. u의 k 벡터는 k번째 입자의 원점 5에 대한 속도를 u의 k로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u의 r 같은 경우는 로켓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 연료가 빠져나간 속도이기 때문에 엔진 출력을 일정하게 해 놓으면은 u의 r이란 것은 일정하겠죠. 그런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연료 방출 속도가 당연히 일정하지 않지. 원점 5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간 연료 속도를 관측할 때 u의 k로 관측한다면은 u의 k 같은 경우는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냐면은 원점에서 본 로켓의 속도 플러스 로켓에서 본 분사된 연료의 속도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이야. 원점에서 본 로켓의 속도 플러스 로켓에서 본 연료 분사 가스 속도 그것이 무엇이야? 바로 원점에서 본 연료 분사가스 속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벡터적으로 볼 적에 2벡터 플러스 2벡터는 곧바로 2벡터와 같다 그 말이야. 고로 k번째 입자의 원점 5에 대한 속도 uk는 로켓에서 본 입자의 속도 플러스 로켓의 속도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왜 k번째 입자의 속도에 대한 로켓의 속도가 v의 k-1이 되어졌는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것을 다시 해석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ur이란 것은 마이너스 ur의 x방향 플러스
V의 K-1 벡터라는 것은 V의 K-1 X방향 이렇게 나타낼 거야. 해석적으로. 1차원에서 벡터는 이 벡터 방향을 없애줘 버리고 곧바로 이 앞에 있는 숫자들만으로도 취급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여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그림화 시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을 시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쪽을 시간축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이 로켓가 연료를 하나도 발사하지 않을 적에는 원점 O에 대하여 우주 공간에 정지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초기 속도는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기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N0 곱하기 V0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VK라는 것이 NK의 O에 대한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전혀 입자를 방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의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라지 M0가 되어지겠죠. 라지 M0는 이 기계 부분의 질량 라지 M 플러스 K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 NM 그렇게 되어지죠. 이 연료 전체 질량이 NM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방출하기 전에 이 시스템 S 전체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질량은 라지 M0이고 속도는 정지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라지 M0 곱하기 제로는 0이니까 방출하기 전에는 그 운동량이 제로가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시간축으로 딱 정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량이 제로야. 그런데 여기에서 1S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S는 스타트, E는 END 종료 그걸 나타내. 그리고 L 이것은 리브해서 떠나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 고로 1S라는 것은 1번 입자의 분사가 시작되어지고 1이라는 것은 1번 입자의 분사가 종료되어지고 1L이라는 것은 1번 입자가 시스템을 떠나고 그렇게 봐주세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 1번 입자가 분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1S로 표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분사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사 시간이 딱 끝난 그 시각을 1,2로 표시를 할 거야. 그리고 얘가 분사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분사가 끝나자마자 이 시스템 S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1번 입자의 분사가 시작이 되어졌어. 그래가지고 분사가 이루어지다가 1번 입자의 분사가 드디어 끝나게 되어졌어. 끝나게 되어지자마자 1번 입자는 시스템을 leave, 떠난다 그 말이에요. 1번 입자가 시스템을 떠나고 나버리면은 개의 전체 운동량은 무엇만 남습니까? 1번 입자가 떠나고 남는 이 시스템 S 운동량만 남지요. 고로 1번 입자가 떠나고 난 시스템 S 운동량은 라지 M1 V1 이렇게 되어지겠지요. 1번 입자가 떠나고 난 잠시 후에 드디어 2번 입자의 분사가 시작되어졌어. 분사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드디어 2번 입자의 분사가 끝마쳐졌어. 끝마쳐지자마자 곧바로 2번 입자는 이 시스템을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 개 전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2번 입자가 떠난 상태에서의 개 전체의 질량 M2에다가 이 개의 속도 V2가 되어지겠죠. 여기서 V2라는 것은 M2 1.5에 대한 속도라고 했어. 그리고 잠시 후에 또 3번 입자의 분사가 스타트 되어졌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3번 입자의 분사가 끝났어. 분사가 끝나자마자 3번 입자가 시스템을 떠나게 되어졌죠.
이렇게 해서 계속 쭉 와가지고 드디어 K-1번째 입자의 분사가 끝났어. 그러면은 K-1번째 입자는 또 떠나게 되겠지요, 시스템을. 그래서 이쪽에가 바로 K-1번째 입자가 시스템을 떠난다 해서 L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K-1번째 입자가 시스템을 떠나버리면은 그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K-M번째 입자까지가 떠난 전체 질량에다가 그 시스템의 속도 V에 K-1을 곱해준 것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은 K번째 입자의 분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개의 전체 운동량이 M의 K-1, V의 K-1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가 바로 이것이 붙어져 있는 거야. 즉 K번째 입자의 원점 O에 대한 속도는 K-1번째 입자가 시스템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의 그 속도에다가 로켓에서 본 입자의 방출 속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표와 함께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별로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K번째 입자가 분사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여전히 K번째 입자의 분사가 또 끝나게 되어지죠. K번째 입자의 분사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드디어 또 K번째 입자가 곧바로 시스템을 떠나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지고 맨 마지막 번째 N번째 입자까지 진행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입자가 분출이 시작되고 있는 그동안에 개의 전체 운동량은 당연히 0이요. 외력이 없다면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기 때문에 분출 전의 운동량은 분출 중과 분출 후 운동량하고 같다겠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입자가 분출되기 전의 운동량 제로는 첫 번째 입자가 분출되고 있는 모든 과정 동안에 어때? 제로로 일정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입자가 분출되고 있는 그 과정 동안에 개의 전체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입자의 방출 속도 곱하기 첫 번째 입자의 질량 플러스 첫 번째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질량 M1 곱하기 이것의 속도 V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입자의 분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개의 전체 운동량이 라지 M1 V1 그렇게 되어졌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입자의 분사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 입자의 질량 곱하기 두 번째 입자의 속도 플러스 두 번째 입자가 빠져나간 나머지 질량 곱하기 이 개 시스템 S 속도 V2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수식을 차근차근 세워봅시다. 자, 이걸 적어 놓은 것은 첫 번째 입자가 분출되고 있을 때 그 말이야. 첫 번째 입자가 분출되고 있을 때 개의 전체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입자의 속도 U1 곱하기 질량 그러면 첫 번째 입자의 운동량이 되어지죠. 플러스 첫 번째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질량 곱하기 나머지 전체 즉 로켓의 속도 V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 돼? 0이 된다 그 말이야. 왜 0이 돼? 이것은 첫 번째 입자가 분사되고 있는 그때의 전체 운동량인데 첫 번째 입자가 분사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체 운동량은 첫 번째 입자가 방출되기 전 상태의 운동량하고 같다겠잖아요. 왜 그래? 외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이 되어지기 때문에. 즉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외력은 제로란 말이야. 고로 여기서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 말이야. 콘스탄트. 고로 이 식에서 U1 대신에 마이너스 UR 플러스 V0 그것을 대입해야 되겠지요. 근데 V0란 것은 뭐예요? 입자가 하나도 방출 안 됐을 적에 로켓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0는 제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입자의 방출 속도를 여기 원점에서 볼 적에는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마이너스 UR만 남는다 그 말이야.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M 그대로 적어 놓고 U1은
마이너스 UR 적어놓고 그 다음에 M1 V1 이코로 제로. 이 식에서 V1은 라지 M1분의 MUR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 스몰 m하고 UR 이것을 뭘로 둘 것이냐면은 C로 둘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입자가 방출되어질 적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자가 방출되어질 적에 이 개의 전체 운동량은 두 번째 입자의 운동량 플러스 두 번째 입자를 제한 나머지 로켓 운동량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철저히 명심해둬야 될 것. M2라는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입자가 빠져나간 이후 남는 질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M2라면은 K 대신에 E를 넣기 때문에 연료 전체 질량 NM에서 K가 E니까 2M을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M2라는 것은 두 개의 연료 덩어리를 빼내버린 나머지 전체의 로켓 질량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입자가 방출되고 있는 그 순간의 전체 운동량은 무엇하고 같습니까? 첫 번째 입자가 빠져나가 버리고 남은 나머지 운동량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기에서 첫 번째 입자가 시스템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는 운동량은 첫 번째 입자가 빠져나가고 난 나머지 질량 곱하기 로켓 속도 V1 그렇게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입자가 분출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체 운동량은 라지 M1 V1 고로 이 식에서 V2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M2분의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 관계식 한번 보십시오. K개의 연료 덩어리가 빠져나간 로켓 전체 질량에서 또 하나 입자가 나가버려 가지고 빼기 스몰 m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몇 개가 빠져나간 질량이 되어져 버려. K 플러스 1개가 빠져나간 질량이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K개가 빠져나간 전체 질량에서 또 하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고로 K 플러스 1개가 빠져나간 나머지 질량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MK-M 이것은 M의 K 플러스 1 그리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식에서 라지 M1 V1 마이너스 스몰 m V1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이 뒤에다가 적어줬고, 그런데 라지 M1 마이너스 스몰 m 이것이 무엇이 된다? 라지 M2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방금 이 관계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모 M2로 다 곱해주면은 뭐만 남느냐? M2 약분되어져 버리고 V1만 남고, 그 다음에 M2분의 MUR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MUR 이것을 제가 지금 C로 놨잖아요. 고로 M2분의 C 이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자, 첫 번째 입자도 빠져나갔고 두 번째 입자도 빠져나갔고 세 번째 입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입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세 번째 입자의 운동량 플러스 세 개의 입자를 제외하고 남는 나머지의 로켓 질량 곱하기 로켓 속도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세 번째 입자가 분출 중에 있는 전체의 운동량은 무엇하고 같다? 두 번째 입자가 빠져나가고 난 나머지 로켓 질량에 의한 운동량과 같더라 그 말이야. 여기에서 했죠. M2, V2하고 같다고. 세 번째가 분출되고 있을 적에 고로 이 식으로부터 V3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M2, V2 마이너스 스몰 m V2 같은 경우는 V2로 묶어내면은 M2 마이너스 M 되잖아요. M2 마이너스 M은 M3가 되어지죠. 그 M3 얘하고 서로 약분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V2만 남고, 그리고 얘하고 계산해주면은 M3분의 MUR을 C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번에는 드디어 K번째 입자가 방출되는 그 순간엔 어떻게 되겠는가? 자, K번째 입자의 운동량 플러스 K개의 입자가 제외된 로켓의 질량 곱하기 로켓의 속도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의 운동량은 바로 그 직전에 로켓의 운동량과 같다고 했잖아요. 고로 M의 K-1, V의 K-1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이 식을 VK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은 라지 MK분에 해서 쭉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라지 M의 K-1, V의 K-1, 마이너스 스몰 m의 V의 K-1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V의 K-1이 공통으로 있고 MK-1 마이너스 M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MK-1 마이너스 M 이건 뭐야? MK가 되어진다 그 말이요. 계산을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또 보세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방금 구한 식이 바로 요 수식이 되거든요. 즉 말해서 K번째 입자가 빠져나갔을 적에 그 로켓의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VK는 V의 K-1 플러스 MK분의 C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서 V의 K-1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이 식 양변에다가 K 대신에 K-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V의 K-1은 V의 K-2 플러스 M의 K-1분의 C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V의 K-1 대신에 방금 그것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 V의 K-1을 또 전개해 주려고 그래요. 이 식 양변에다가 K 대신에 K-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V의 K-2, V의 K-2는 V의 K-3, 그리고 M의 K-2분의 C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 대신에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것은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V의 K-3 이것을 또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V의 K-3는 여기서 K 대신에 K-3 대입하고 나면은 V의 K-4 플러스 M의 K-3분의 C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M의 K-4 플러스 V의 K-3분의 C 그렇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 세 개는 여기에다 또 그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또 한번 합시다. V의 K-4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K-4를 대입을 시켜주면은 V의 K-5 플러스 M의 K-4분의 C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들 있죠? 이것들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언제까지 밑으로 끌어내올 수 있느냐? 속도가 V0가 될 때까지 끌어올 수가 있죠. 즉 VK가 되는 그 속도에서 V의 K-1, V의 K-2 그렇게 쭉쭉쭉쭉쭉 계속 끌어와 가지고 V0가 되는 그것까지 계속 한번 계산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쪽이 5가 될 적에는 얘가 M-4부터 계속 M-3, M-2 해서 MK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K-1이 된다면은 이쪽은 어떻게 서메이션이 되어지겠습니까? 분자에 있는 C는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전체 서메이션을 합쳐주는데 J는 이코로 0부터 K-2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왜 그래? 이쪽이가 5라면 이쪽이 4잖아요. 고로 이쪽에 K-1이라면은 이쪽은 K-2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꼭대기는 K-2가 되어져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칸 내려가지고 V의 K-K가 되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플러스 그대로 해주고 이쪽 C 그대로 적어주고 이쪽에가 이젠 K이기 때문에 이쪽에가 K-1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갖고 J는 0부터 K-1까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본인이 이 J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V의 K-K는 V0잖아요. V0라는 것은 입자를 하나도 방출 안 시켰을 때의 속도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제로죠.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것만 남겠다. 즉 C 그대로 적어주고 시그마 그대로 적어주고 M의 K-J잖아요. 즉 이것은 MK인데 이 K 대신에 K-J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지요. 고로 K-J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주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K를 어디까지 끌고 갈라 하냐면은 N까지 끌고 갈라 그래. 왜? 연료 수가 N개이기 때문에. K가 N이라면은 여기서 VN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VN은 뭐예요? 연료 N개를
다 분출시켰을 때 속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K 대신에 N 대입하고 나면은 C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 K 대신에 N 대입했고, 여기서 K 대신에 N 대입하면 얘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JM만 남죠. 그래서 여기 M 적어주고 플러스 적어주고 JM 분의 1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것은 전부 다 서메이션을 다 합쳐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연료 덩어리가 매우 작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매우 작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은 연료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 말하고 같지요. 연료가 이러한 덩어리로 됐을 적에는 한 덩어리 내보내고 또 한 덩어리 내보내고 또 한 덩어리 내보내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연료가 티끌보다 더 적어가지고 연료를 이렇게 내보내면은 연료가 연속적으로 나온 것과 같은 효과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연료 전체의 질량을 Q는 이코로 NM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연료를 매우 미소하게 잘랐다. 그러면은 연료 덩어리 개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한대가 되어지죠. 연료 개수 덩어리가 무한대가 되죠. 그러므로 if n이 무한대로 가지면은 m이라는 것은 n분의 q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q라는 것은 연료 전체의 질량이기 때문에 피차 로켓에 실을 수 있는 연료 전체의 양은 유한하게 한정이 돼 있죠. 그 유한하게 한정된 연료를 무한히 작게 자르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작게 잘라진 그 덩어리 개수가 몇 개가 되게끔 하겠다? 무한대 개수가 되게끔 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C 있죠. 여기서 C라는 것은 아까 MUR을 C로 정의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MUR을 C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M이라는 것은 연료 한 덩어리의 질량인데, 이번에는 그 연료 한 덩어리를 매우 작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M은 N분의 Q가 돼. M은 N분의 Q가 되어지고 UR은 그대로 적어줬어. 다만 이때 N 이것은 무한대로 갈 적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이것을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자, C가 N분의 Q UR이기 때문에 UR 먼저 적어주고 N분의 Q 적어줬기 때문에 드디어 C 다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메이션 J는 이코로 0부터서 N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1 자체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즉 이쪽이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쪽을 N-1로 적으나 N을 무한대로 적으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J가 0부터서 돼 있잖아요. 이 J를 1부터서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J를 1부터서 이것을 무한대까지 계산을 해주고 난 다음에 J가 제로일 때를 합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J가 0부터서 무한대까지니까. 근데 J가 제로 딱 하나일 적에는 이 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J가 제로일 적에는 이쪽은 N분의 1이 되어지고, 그런데 N분의 Q에서 N 자체가 무한대로 가지기 때문에 N분의 Q, N분의 1 해봐야 피차? 제로죠. 그래서 여기서 J는 0부터서 N-1까지 그것을 J는 이코로 1부터서 N이 무한대까지 그거나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무한급수와 정적분간의 관계 그거 배웠잖아요. 그걸 가물가물 할 것인데 제가 약간 되새김질 해줄게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자, 그러면은 정적분과 수열관의 관계를 약간 살펴볼게요. X축이 있다, Y축이 있다,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다. 이때 X는 A부터 X는 B가 되어지는 이 사이의 영역이 있죠. 이 사이 영역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일단은 무한개의 등분으로 쪼개지요. 그렇게 쪼개놨을 때 하나의 등분을 델타 X라고 했을 때 델타 X는 이 간격, 즉 B-A를 N등분 해주면 되죠. 고로
n분의 b-a가 델타 x가 되어지겠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을 a1, 이쪽을 a2, 이쪽을 a3 계속 가서 총 n등분 했기 때문에 이쪽이 an이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aj라는 것은 이 a에다가 j 델타 x 그렇게 해주면은 aj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무한대 등분으로 쪼개갖고 이 직사각형 작은 것들의 면적을 합쳐줘서 이 전체 면적을 구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시그마 j는 이코로 1부터 n까지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것을 무한대 등분하는 것이 되어지고, 고로 f의 aj 곱하기 밑변 델타 x 해주면은 이거 면적이 되어지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a부터 b까지 fx dx 그렇게 정의됐죠. 이쪽 부분을 다시 조금 자세히 적어줄게요. 자, 리미트 부분은 시그마 j는 1부터 n은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은 리미트는 굳이 소용이 없죠. n이 무한대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f의 aj인데 aj가 이것이기 때문에 a 플러스 j 해놓고 델타 x n분의 b-a 적어줬고, 그 다음에 델타 x n분의 b-a 적어줬습니다. 이거 니코르 만약에 if a가 0이다 그런다면 여기서 a 대신에 0 대입해 보십시오. a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a 대신에 0 대입하면 이것만 남죠. j의 n분의 b만 남고, 여기도 a 대신에 0 대입하면 n분의 b만 남고, 이코르 이제 a 대신에 0 대입하기 때문에 여기 a 대신에 0 대입해 보세요. 0부터 b까지 fx의 dx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은 n분의 q 해서 시그마 j는 1부터 n 이코로 무한대까지 해놓고 m 플러스 jnq분의 1 그리 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n분의 b 대신에 여기서는 n분의 q가 있죠. 그 다음에 함수 fx가 있고 거기에 j의 n분의 b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n분의 q가 있잖아요. 즉 여기 b 대신에 여기서는 q가 들어있고 함수 fx는 어떤 형태가 되어져요? m 플러스 x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ur은 그대로 적어주고 0부터 q까지 m 플러스 x분의 1의 dx 그렇게 적어주면 ur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1 플러스 m분의 q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연료를 다 썼을 때 종속도가 무엇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이 로켓 기계의 질량 분의 연료의 전체 질량에만 의존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 앞에 ur이 있기 때문에 엔진 출력은 최대로 높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ur을 최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n분의 q를 크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전히 우주 공간상에서 이 시스템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을 시 연료 덩어리 하나가 받는 분출 외력은 어찌 된가 봐봅시다. 왜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로켓 추진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로켓 추진력이 얼마가 되는가를 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로켓가 내뿜는 그 연료가 로켓으로부터 외력을 얼마나 받는가 그걸 계산하면 되어지죠. 고로 그 연료 자체가 받는 외력은 로켓으로부터 받는 작용이기 때문에 로켓가 이 연료로부터 받는 반작용이 뭐예요? 추진력이 되잖아요. 고로 연료가 받는 외력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이 추진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M이 받는 분출 외력을 F의 M벡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F의 M벡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추진력은 어떻게 되어진다? 마이너스 F의 M벡터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 질량 M 같은 경우는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연료 한 덩어리가 이렇게 분출이 되어질 적에 질량 안 변하잖아요. 연료 한 덩어리가. 고로 그것의 외력 공식은 곧바로 MA가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고로 M 적어주고 A란 것은 DT분의 DV죠. 자, DT분의 해놓고 그것이 방출된 후 속도 빼기 방출되기 전 속도 그렇게 되어지죠. 자,
방출된 후 속도는 U의 K벡터 마이너스 방출되기 전 속도는 V의 K-1 그렇게 되어지죠. 방출되기 전에는 로켓 속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것의 속도가 로켓 속도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UK-VK-1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UK이고 이게 V의 K-1이죠. VK-1을 요리 넘겨버리면 UK-VK-1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UR 벡터가 되어지죠. 그런데 UR 벡터는 마이너스 UR의 X방향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고로 UR 벡터의 스칼라 부분은 마이너스 UR이 되어집니다. 고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UR의 X 벡터 그렇게 적어놨고, 그러면 이거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dt분의 m 있죠? 즉 연료를 방출하는 그 시간 dt분의 그 시간 동안에 연료 하나 m을 바깥으로 딱 내뿜잖아요. 그러면은 로켓 입장에서는 자기의 질량이 감소가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 질량의 감소율이 되어지겠죠. 무엇이? dt분의 m이. 그래서 로켓 질량의 감소율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감소율, 증가율 제가 자세히 했잖아요. 고로 로켓 질량의 감소율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로켓 질량의 증가율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감소율이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mk 다트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UR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UR의 X방향이 UR 벡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제가 UR 벡터는 마이너스 UR의 X 벡터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추진력이란 것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MK 다트 UR 벡터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고로 추진력이 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어지겠습니까? 최소한 연료를 몽땅 방출시킴과 동시에 엔진 출력이 좋아갖고 로켓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볼 적에 그 연료 속도가 어때?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이번 시간 있죠? 강의가 자세히 자기가 해보면 참 재밌는 강의예요. 그래요.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